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병훈 김수경이고요. 현재 학과를 조경학과, 건축, 도시설계 조경 같이 묶여있거든요. 조경학과에 총 3년 석사 과정에 2년 마치고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단지 경험을 좀 일찍 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유학 준비한 스케줄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적은 게 아니라 제가 총 유학을 5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스케줄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유학 준비를 시작을 하시고 스펙을 쌓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공모전 참여나 교수님하고 한 3년을 컨택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대학원 마스터 없이 제가 학부 졸업하고 붙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앞에서 유학 준비에 대해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유학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유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거운 주제 아니니까 각자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학교에 입학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천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을 교수님하고 컨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제 후배들을 보면 많은 학부생들이 교수님과의 교류 없이 추천서를 많이 받아와요. 그래서 제가 한 명 같은 경우는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 추천을 해서 대학원 방에 한 6개월 정도 연구생으로 있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많은 풍부한 내용과 교수님께서 더 잘 써주시기 때문에 혹시 학부생이신 분들은 방학이지만 다음 주에 당장 달려가서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 그리고 실무자 그 외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다양한 장점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학부 전공이 아닌데 디자인으로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미술학원 다니면서 학원에 있는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았고요. 추천서 장점 혹은 단점 들어가게 하라. 이게 한국의 추천서를 자기가 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안 써주신 경우가 많은데 제가 미국에서 추천서를 극단적인 추천서를 2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인턴을 지원하는데 경쟁률이 80대 1이었어요. 근데 한 장을 선택해서 내야 되는데 한 장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찬사를 써주신 추천서가 하나 있었고요. 예를 들면 그 전년도에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클래스에서도 탑을 하고 있고 내 밑에서 일을 한 번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2번이나 내 밑에 불러서 일을 시킨 학생이다. 꼭 뽑아달라고 하셨고 한 분은 이 학생이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았다. 디자인 경력이 굉장히 짧지만 그게 단점이 아니라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국인으로서 나중에 한국에 가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2개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후자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회사에 인턴을 붙고 나서 그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추천서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장점만 적거나 받아가지지 말고 자기의 단점을 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같이 적어줘야 좋은 추천서가 될 것 같습니다. SOP요.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유학 어플라이하는 SOP도 후배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회사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가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분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레주메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했고 말씀하셨듯이 리더십이 뭐고 뭐가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더라도 보통 내는 게 이제 1차 결론 이러해서 나는 리더십이 있고 타인과의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클럽 활동을 하고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 그래서 1차 결론이 리더로서 활동을 했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분야, 건축가, 미술학과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자기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따라서 너희 학교에 많은 인종과 많은 문화, 다른 전공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거기 갈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학교에 갈 경우에 그 토론자의 한 명으로서 자기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발전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말을 하는 게 많이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간단하게 유학 준비한 거였고요.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유학 생활이에요. 영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입학을 하고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라는 땅을 처음 배워봤어요. 여행도 한번 안 가봤고 어학연수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학부 졸업하고 바로 간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수님하고 1대1,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 1대1로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처음에 많이 했던 게 못 알아들어도 그냥 끄덕이고 예스 하고 들은 척하고 그런 처음에 했는데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주위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얘가 알아듣는지 듣는지 정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들 경우에는 진짜 그냥 크리스야긴 프린스고 그냥 팔든을 외쳐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계급사회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교수님 말이 정답으로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 많이 대했는데 그 교수가 한번 저를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내가 너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네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영어의 문제가 됐든 전공의 문제가 됐든 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가르치는 건 나의 의무고 너를 이해시키는 것은 나의 자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참 감사드리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토를 다시더라고요. 단 네가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말을 다시 해달라고 말하는 건 학생으로서 배움의 의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얘기하고 근데 두세 번 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물어보긴 좀 뭐해요. 좀 바보 같아 보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도 뭐 인맥이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친한 외국인 친구를 한 명 만드세요. 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못 알아듣는 예스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틱, 제 작품에 대한 발표하고 크리틱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가 전부 다 말을 한 10초 동안 끊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길래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예스 했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대답을 기다렸고 나는 예스라고 대답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당하게 못 들었다 다시 얘기해달라고 말을 하면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발음이 안 좋고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미 한국 사람을 인터내셔널로 뽑았다는 거는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뽑은 이유는 자기들과의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어떠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제를 던질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고 뽑은 거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띄엄띄엄이라도 영어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들을 만한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업 들을 때는 많이 주입식적으로 듣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저희 같은 작품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했으나 교수와 아무 컨택이 없었고 즉 얘는 능력이 있으나
굳이 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페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충분한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하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맥인데요. 한국 학생 인맥. 한국 학생과의 인맥, 이 단어를 떠오르면 치맥이 생각이 나요. 치킨 맥주 하잖아요. 한국 학생 미국 가시면 인간과 맥주입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인맥을 쌓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태 1년을 잘 안 했어요. 영어를 좀 하기 위해서 약간 아웃사이더로 1년을 지내고 2학년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면 학교 생활, 또 일상생활, 또 행정 업무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서로 외롭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있으신 분은 결혼하고 가세요. 좋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갔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학생 보면은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과의 인맥 많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안 계열의 미국 친구랑 굉장히 친해졌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저희는 대학원생이 불구하고 자기 자리가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옆에 앉았는데 니꺼 내 거도 없고 항상 저와 지우개 같은 거 막 쓰고 항상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한테 크리틱을 받을 때 제가 부탁을 하면 다 써줬어요. 그 친구가 다 써주고 강의 노트 좀 빌려주고 제가 발표할 때 페이퍼 같은 거 첨삭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미국 친구들 그렇게 개인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나이스했어요. 그래서 많이 미국인이라고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친해지시길 바라고, 또 외국인 학생의 인맥이 또 나중에 취직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려고 할 때 이미 그 학교에 있는 같은 동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보통 좋은 회사에 지원하게 되면 그 회사에 있는 동문들이 제가 1학년, 2학년 때 조교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때 조교로 있는 같은 학생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교수와의 인맥인데 거의 취직과 직결이 됩니다. 미국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인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단 이 인맥을 쌓는 과정이 학벌이나 저희 나라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생활하면서 교수가 저희 능력을 평가합니다. 저희 스타일을 보고 이 학생이 자기가 마음에 들고 저도 그 교수가 마음에 들면 그 교수한테 찾아가서 컨택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저희 스폰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각 회사에 그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하고 많은 컨택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난 솔직히 질문할 게 없고 굳이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 친구들 보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많이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걔네는 그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제가 휴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도 가서 물어보고 나 방학 때 뭐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고 좀 개인적인 일도 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학교 생활에 영어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교수하고 인맥을 쌓으면 그 사람이 나의 스폰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인데요.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을 보면 인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저는 대학원으로 갔는데 대학원으로 학부생으로 혹시 학부생으로 가시더라도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여름방학을 물론 한국에 와서 여기 박정원에 와서 영어를 수업 듣는 것도
매우 좋은 스케줄 중에 하나지만 인턴을 하는 것도 굉장히 미국 애들은 많이 해요. 인턴하고 대학원은 거의 필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2월에서 5월 달까지 인턴을 어플라이를 하고 여름방학 때 인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맞은 다음이라서 인턴을 구하기가 되게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턴을 구할 때는 가고 싶은 회사에 그 사람이 저희 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공고를 띄우지 않았어요. 올해는 우리는 인턴 뽑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에서부터 너희 회사를 알고 있었고 나는 너희 회사에 죽어도 일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메일을 보내니까 페이 없이 일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말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나는 와이프가 있고 다 같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페이 없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니까 뭐 한 달에 500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일을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 저 나중에 스펙을 꼭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턴을 뽑지 않는다라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든 뭐가 됐든 두드림이 열리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먼저 컨택하고 두드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년 휴학을 하거나 혹은 썸머 기간이 3개월 정도 유럽으로 인턴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돈인데요. 유럽이 법적으로 인턴한테 한 달에 많게는 600유로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가시는 걸 꼭 추천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전 1년이죠. 이제 끝났는데 1년 휴학을 하고 프랑스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대한 이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공경하듯이 걔네들이 유럽을 굉장히 공경을 하고요. 또 굳이 경력이 아니더라도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도 1년 살아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에서는 유럽이 훨씬 진보적인 사회로 되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일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고 경력상으로도 좋은 경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학이나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공모전이나 인턴 같은 걸 하시면서 좋은 스펙을 쌓았으면 좋고요. 물론 나중에 내가 취직하고 싶은 회사에 인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조지에서 취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턴을 해요. 근데 미국 친구들을 보면 굳이 인턴을 하지 않고 리서치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약간 하이 클래스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많은 스펙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다양한 활동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제가 짧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Q&A 시간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준비하시는 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결과에 상관없이 준비하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게 즐기면서 유학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유학생들 두 분의 말씀 들었고요.